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 이제 요네자와 호노부 작가님의 가을청 한정 구리긴톤 사건 이라는 작품인데, 일단 구리긴톤이 뭐냐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찾아보니까 이제 삶은 밤을 설탕을 넣고 이제 굳혀서 만든 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밤 양갱 아니면은 뭐 앙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제가 먹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책 소개로 넘어가 보면 요네자와 호노부 작가님의 소시민 시리즈 3탄이 되는데, 제목에도 이제 가을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이 작품을 선정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맞기는 맞거든요. 하지만 굳이 이유를 추가해 보자면, 가을이 되면 상당히 날씨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작품에는 이제 방화범이라는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가을의 정취도 느끼고 그리고 먹거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산불도 조심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책이 이제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권당 한 300페이지가 안 돼요. 그래서 부담 없이 즐길 수도 있는 작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은 소시민 시리즈 3탄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작을 좀 읽어보셔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탐정이나 뭐 추리 요소가 일반 소설보다는 뭐랄까 좀 섬섬한 편이기 때문에 지나친 자극을 필요로 하시는 분보다는 청춘 소설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다가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선정한 작품은 또 요네자와 호노부 작가님의 작품 쿠두라푸카의 차례인데, 아까 가을청 한정 구리긴톤 사건이 이제 소시민 시리즈 3탄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고전부 시리즈 3탄이고요. 느낌만 표현하자면 그 에거서 크리스티 작가님의 ABC 살인 사건에 대한 오마주가 있는 작품이다. 이 정도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정 이후로 넘어가 보면 이 책은 부제가 있는데, 쿠두라푸카의 차례 밑에 웰컴 투 간야 페스타라는 문장이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작중 간야제라고 불리는 학교 축제를 의미하는 제목인 거고요. 보통 학교 축제가 언제 열리죠? 가을에 하죠. 그러니까 이 책도 배경이 가을이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리즈 전통적으로 이제 간야 축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편인데, 특히 이 작품은 그 중심에 있다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도 이제 제목에 가을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 작품 스네가와 고타로 작가님의 가을의 감옥이 됩니다. 제 채널에 보시면은 뭐 야시라거나 금색 기계라거나 제가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 작품의 작가님이시고요. 아까 쿠드라푸카의 차례가 ABC 살인 사건에 대한 오마주를 좀 담고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켄 그리무드 작가님의 리플레이에 대한 오마주가 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겠지만 11월 7일이라는 하루가 계속 반복한다는 걸 깨달은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럼 뭐 3월도 있고 6월도 있는데 왜 11월 7일이냐 한다면, 단순히 어느 특정한 하루를 뜻한다기보다는 사라져버리기 직전에 존재에 대한 쓸쓸함이라든지 공허함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단편집이기 때문에 그 외 수록된 작품들도 이제 비슷한 테마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색에 잠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선정을 했고, 실제로는 괄호 열고 가을이 붙으니까 뺄 수 없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붉은 손가락이라는 작품인데, 가가 형사 시리즈 이게 몇 편이죠? 7편인가요? 그렇죠. 그 선정 이유는 일단 작중 중요 요소로 이제 공원이 등장을 하는데, 제 기억에 은행나무가 피었다 하는 언급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인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은 비단 그런 요소 때문에 선정한 건 아니고요. 계절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순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다시 이제 겨울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 작품이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랄지 뭐 가족의 관계 뭐 이런 것도
그런 순환과 어찌 보면 비슷하지 않나 싶고, 그 잎을 떨군 나무를 보면 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찌 보면은 다음 세대를 위한 양분으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작품의 분위기가 가을과 매우 닮아 있지 않나 싶어서 뽑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이번에도 히가시노 게고 작가님의 작품인데 제목은 라플라스의 마녀고요. 좀 의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게 왜냐면 이게 결말부 에피소드를 보면은 이게 막 확 딱 봐도 그냥 여름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은. 근데 초반부에 나오는 그 황화수소 그 중독 사건 같은 경우는 겨울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가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헌데 그 선정한 이유가 무대가 온천 휴양지로 나오는데 저는 가을 온천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꼭 일본에 가지 않더라도 뭐 뜨거운 반신욕 하시면서 읽기에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아이스 커피를 딱 한 잔 타면서 반신욕 할 때 딱 놔두면은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서 흐를 거잖아요. 근데 이 물방울이 오른쪽으로 흐를까 아니면 왼쪽으로 흐를까 이런 거 추측하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선정을 했네요. 이거 뭐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해를 하실 건데 모르시는 분은 무슨 얘기야 이거 물방울 뭐야 뭐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게 있어요. 뭐를 착각을 했냐면 작중 묘사로 이렇게 구덩이가 파인 곳에 이제 가스가 막 고이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기억에는 이게 구덩이에 뭐 낙엽 같은 게 쌓였다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비슷한 언급은 있는데 계절은 가을이 아니더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책의 분위기, 작품적인 느낌이 가을이랑 이제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선정을 했고요. 다음 작품은 미야베 미유기 작가님의 외딴 집인데, 지금 보니까는 제가 저에게 있어서 이제 가을이라는 게 뭔가 결실 그리고 풍성함 이런 것보다는 쓸쓸함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선정한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고독과 소외, 그리고 이제 구원 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시대적 배경이 에도 시대이긴 하지만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보 통제라든지 지배 이런 게 현대 사회에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뭐 공감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일부 시대물을 자주 접하지 않은 분들께는 좀 진입 장벽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생소한 단어나 이제 묘사가 있기 때문에 초반을 이제 어찌 극복하느냐가 이제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 책도 이게 두 권이 도합 한 9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야기에 빠져드느냐가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더 문제이지 않을까도 싶지만, 워낙에 작가님께서 인물 심리를 좀 섬세하게 묘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뭐 한번 작품에 올라타면 끝까지 쭉 달리시지 않을까 싶어서 뽑아보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선정한 작품인데 미치오 슈스케 작가님의 달과 개고요. 작품 소개로 넘어가면 좀 어두운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이제 새로운 남성과 만남을 가지는 것에 대한 뭐 배신감이나 상처 같은 걸 사춘기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 뭐 잔혹한 폭력성 같은 걸로 발현한 성장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어찌 보면 살짝 모호할 수 있는 표현이나 요소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개와 달이라는 존재의 상징성을 죽음과 구원의 입장에서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주체가 아직 현실과 이성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아이들이다라고 본다면 작품을 공감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미리 좀 적어둔 걸 보면서 읽고 있거든요. 있는데 좀 설명을 좀 너무 어렵게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말해보면 이 작품을 왜 선정했냐, 이게 뭐 쉽게 뭐 특정 요소가 그 해바라기 피지 않는 여름과 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뭐 뜨거운 여름에 습하고 찐득한 날씨에 뭐 짜증이 날 것 같은 상황이 자주 나왔다면, 이 작품은 이제 뭔가 서늘하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가을밤과 뭐 어울리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목에 달이 들어가잖아요. 달 하면 뭡니까? 추석이죠. 한가위. 이거 좀 억진가? 아무튼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로 제가 제 채널에서 다룰 것 같지 않아서 여기서 소개를 드리게 된 거고요. 다음은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 작품인데 요코미조 세이시 작가님의 옥문도가 되고요. 이 작품의 배경이 작중 쇼와 21년, 그러니까 1946년 일본의 패전 직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그 시기가 9월 하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가을이 되는 거잖아요. 작품 배경 자체도. 근데 그냥 제가 뭐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작중 묘사를 보면 가을의 흐린 날씨라거나 짧은 낮과 긴 밤 그리고 차가운 바람 뭐 이런 묘사가 나오고요. 도중에 뭐 가을비가 내렸다. 점점 해가 짧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하면 쓸쓸함이잖아요. 대표적인 상징이 뭐죠? 쓸쓸함의 섬이죠. 그러니까 비단 계절뿐 아니라 고립된 섬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상징성이 가을과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정확하죠? 응?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쓸쓸하고 외롭고 이제 고독한 이미지로 선택한 작품을 좀 이어가 볼 텐데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이미지가 드는 상징이 철도죠. 외로운 철도. 그래서 선택한 게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님의 점과 선이 되고요. 사회파 소설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이제 본격물의 요소도 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중에서 그 묘사되는 시기는 사실은 겨울이에요. 1월달이라고 나오죠. 근데 뭐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상 이미 답을 내놓은 상태에서 홀로 나는 답을 찾겠어, 진실을 파헤치고 말겠어 하는 주인공 고독한 남자, 뭐 사실 혼자도 아니고 둘이긴 하지만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철도라는 것과 좀 비슷하고 가을과도 어울리고, 또 뭐 진짜 이유를 좀 뭐 설명드려 보자면 그 권력과 이제 명예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몰락하는 존재가 그 떨어지는 낙엽처럼 좀 덧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했고, 사회의 뭐 구조적 모순과 희생양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책을 덮고 나서도 더 생각할 시간이 길어지는 작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인데 이사카 고타로 작가님의 집 오리와 들오리의 코인 로커라는 작품인데, 우선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이게 국내판 표지고요. 옆에 이게 이제 일본판 표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풀이 있잖아요. 일본판 표지에 억새죠, 억새. 그럼 뭐다? 가을이다. 그런 거고요. 내용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청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픔이나 상실감 같은 요소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런 요소가 가을과 상당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이야기 자체도 이제 가을에서 이제 초겨울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배경이. 그러니까 작품적으로 말해보자면 뭐 고독한 낯선 환경이라든지 또는 진실을 향해 가면서 이제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과정.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이 되는 게 사람이 이제 성숙해지며 변화하는 과정,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고, 이미지적으로도 봐도 뭐 전환점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많이 내포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했네요. 좋은 작품이고, 그리고 다음은 이 작품 안녕 드비씨인데 나카야마 시치리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내용은 이 뭐라고 설명할까? 그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소녀가 피아니스트로 재기라고 해야 되나? 시련을 딛고 이제 성장의 결실을 얻는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작품을 보고 그 개인의 성장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목과 연결 지어 보자면 드뷔시의 피아노 작품 중에 달빛이라는 곡이 있어요.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게 들어보시면 이 곡 하시면서 좀 아실 분도 계신 분이 많으실 거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곡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가을밤의 고요함 속에서 빛나는 은은한 달빛의 서정성을 표현한 곡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을밤.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펼치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듣기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듣기 딱 좋다가 아니다. 읽기 딱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 역시 제목에 가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게 기시 유스케 작가님의 가을비 이야기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은 진짜 제목에 가을이 들어가서 제가 선정을 했고요. 에피소드 위주의 단편집이라서 뭐 가볍게 읽기에 나쁘지도 않고, 가을비라는 이미지 자체가 뭐 우울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등장 인물들의 갈등이나 불안한 감정을 감조시키는 역할로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후속작이 있는데 제목이 국내에서는 여름비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 원제는 장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확 다르죠. 장마와 가을비는 받아들였을 때 이제 이미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취향상 뭐 감정적이고 이제 섬세한 호러 소설, 아, 이거 이야기 안 드렸구나. 이 책은 살짝의 미스터리가 가미된 호러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야기 드린 미야베 미유키 작가님의 외딴 집은 에도 시대를 다뤘다면 이 작품은 현대가 배경이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접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총 4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든 작품이 좋지는 않더라도 하나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도 가을도 들어가고 단편이라서 읽기도 편하고 취향에 맞으신다면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작품 뽑아봤는데 제가 뭐 그냥 반농담 마냥 이야기 드린 작품도 있기는 하지만 가을이라는 서정성이나 그리고 고독 이런 테마에 맞춰서 제가 나름은 생각을 했고요. 꼭 이 작품을 읽어보시라 보다는 아, 이런 요소가 가을과 이어지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나는 이 책이 좋았던 것 같다 싶으신 게 있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공유도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